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요, 제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제적인 연례 행사가 얼마 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미리 보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미리 보는 MWC 2017. 자, 바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시간으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엔 또 CES 2017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봤었고요. MWC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 그런데 예전에는 모바일은 MWC, 그리고 가전제품은 CES. 구분이 됐다면 요즘엔 좀 구분 잘 안 되죠. 자동차는 모터쇼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같이 하죠. 다 같이. 4차 산업혁명이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융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모바일도 이제는 단순한 모바일이 아니잖아요. 모바일이 뭐 세상을 지배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을 뛰어넘어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럼 AI 하에서는 뭐 자동차도 지배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IoT 단말기도 당연히 지배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전시회에 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 CES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산업의 CEO들만 키노트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키노트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잠시 후에 그 키노트 연설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잠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MWC에서는 또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게 될지 그거를 좀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융합 얘기도 나왔고 스마트폰에서 끝날 게 아니니까 뭐 그러다 보니 이번 MWC 주제 자체도 모바일 그 다음 요소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5G 패러다임에 대한 뭐 신기술 그리고 신제품들 나올 양상이고 뭐 이외에도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AI 당연히 나올 테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부터 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전반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AI 분야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음성 인식 기반의 AI 뭐 이런 제품들 그리고 기술들이 또 많이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한다면 우리가 터치식이었잖아요. 터치가 주였는데 이제는 이제 터치가 음성으로 변화하는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좀 색다른 제품들이나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도 계속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이번에도 알렉사 부르면 다 같이 대답할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음성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 지금 바 형태의 단말기가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했던 거고 그 평면 디스플레이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발색이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건데 음성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웨어러블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입력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이크 하나 그러니까 뭐 이어 마이크겠죠. 이어 마이크 하나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이 웨어러블이 예를 들어서 신체로 그 디스플레이를 투시하고 투시한 디스플레이에서의 터치 인식이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가 바 형태의 이제 제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이 월드 모바일 콩글레스에서는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해서 웨어러블 시장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의 대체제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디바이스 분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가 둘 다 주춤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번에도 좀 약진을 하지 않을까. 이전부터 물론 약진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분야도 역시 좀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비서 AI도 결합이 되고 5G도 결합이 된
커넥티드 카 뭐 해가지고 뭐 자동차 업체 BMW, 뭐 벤츠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IT 업체들도 다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커넥티드 카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뭐 가전쇼에는 가전제품만 있었고 모바일에서는 뭐 모바일 태블릿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고 뭐 이거고 다 이렇게 융합이 돼서 CES의 또 한 번의 또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신제품들, 신기술들 우리가 근데 이미 많이 말을 해서 이게 신자를 붙이는 게 좀 맞나 싶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색다른 것들이 많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 CES부터의 그 기조는 저는 딱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림스 컴 트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로만 떠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어. 너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게 실제로 얼마만큼 가능해를 나타내는 게 전시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CES부터는 그동안 AI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화 과정이 지난 CES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모바일 시장에서 접근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되었던 그런 꿈 같던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너희들이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키노트도 실제로 뭐 첫째 날, 둘째 날 키노트를 다 누가 장식하고 있습니까? 전부 통신사 CEO들이 장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키노트에서 주로 이제 디바이스 쪽의 사람들이 많았거나 아니면 뭐 칩 관련 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2017 월드 모바일 콩글레스의 키노트의 핵심은 첫째 날, 둘째 날 거의 대부분의 키노트를 다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뭐 AT&T라든지 이런 CEO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G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서비스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CES와는 약간 다르다. 지난 CES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주로 융합과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에 포커스는 무조건 5G다라는 쪽에 우리가 무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 이 MWC에서 어떤 신제품들이 좀 선보이게 될 것인지 주요 한 5가지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웨어러블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있고 AR, VR 있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살펴보면은 이 음성인식의 인공지능 비서를 누가 탑재할 것이냐가 또 이번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이 나오는 것도 물론 관심을 받지만 그 신제품이 어떤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를 탑재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G G6가 이번에 출시가 되는데 G6의 뭐 디자인 이런 것보다도 G6에서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잘 구현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화웨이도 아마존의 알렉사를 탑재해서 이것이 좀 관심이 있고요. 노키아에서는 자체 개발하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비키. 혹시 비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영화 그 이글아이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인공지능 두뇌의 이름이 비키였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진짜 따온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비키가 어떻게 그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지 이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작년 9월에 이 5G 커넥티드 카를 만들기 위한 자동차들의 연합 그리고 자동차 통신사 그리고 IT 기업들 간의 연합이 만들어졌대요. 5G AA라고 해서 5G 자동차 연합인데 이 자동차 연합이 협회가 이번에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CES 2017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된다는 차원에서 이 5G 자동차 연합이 이번에 여기에 실제로 나오게 되고 이들이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런 얼라이언스에 끼지 못한 회사들은 전부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낄 만큼의 덩치를 갖추고 있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뭐 대박을 위해서 중성주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수익
중위험 정도를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건 전부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저 뻔히 다 아는 저런 종목 사서 어떻게 돈을 벌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저런 종목들 안 사면 평균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두룩해질 거라는 거죠. 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는 거의 100% 맹신하고 있는 투자의 그 개념인데요. 네네. 앞으로 저런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50%도 없다? 아마도 수익률,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을 절대로 비트할 수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업체들로 확 철저하게 재편되고 철저하게 저들의 그 위상이 좀 더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얼라이언스에 어떤 기업들이 끼어 있고 그 얼라이언스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헤게모니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다. 오. 그래서 저 그림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그림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네. 어떤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미처 못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준비하시고 제가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업체들 한번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업체는 우리나라의 업체보다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벤츠와 아우디, BMW, 포드. 자, 이런 업체들이 있고 제조사가 삼성과 LG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통신사들은 버라이즌, NTT, 도코모, 보다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국내에서만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외 투자 이제 우리도 시작해봐야죠. 근데 판이 바뀌고 있으니까 해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답이 없다. 뭐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좋으면 미국 종목에 투자하지 왜 우리나라 종목에 자꾸 트럼프 관련주를 찾느냐. 네네. 실제로 관련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차피 그 4세대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퍼스티어는 아닙니다. 세컨티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업체죠. 근데 물론 세컨티어 중에서도 지배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프론티어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전부 외국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투자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만큼도 비트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고. 그런데 이번 MWC에서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젠폰 AR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이 대만의 아수스, 우리는 사실 대만 아수스 제품을 저가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네. 뭐 노트북을 사더라도 삼성전자나 LG전자 거 비싸니까 대만의 아수스 거를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증강현실을 아주 수월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으로 젠폰 AR이라는 제품을 내놓게 되는데 PC 수준의 고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스 제품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저 젠폰이요? 네, 젠폰이요. 아니 그리고 탱고, 구글의 탱고를 가장 처음 탑재한 폰도 레노버였거든요. 네네. 레노버의 탱고라는 그런 제품에 그 AR이 가장 먼저 탑재가 됐거든요. 네. 물론 그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뭐 말이 많고 그 폰이 과연 좋은 폰이냐, 스펙이 좋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구글의 탱고 프로젝트를 제일 처음 수행한 것도 레노버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는 LG G6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LG에선 또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감은 꽤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냅드래곤 82를 탑재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스냅드래곤 835와 스냅드래곤 821은 지금 820이 전 모델이었고 네네. 그걸 약간 개량한 게 821인데 이번 G6에서는 어떻게든 삼성보다 먼저 내려고 지금 835 신제품을 탑재하지 않고 821을 탑재하거든요. 네. 근데 이 81과 835의 능력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특히 통신 속도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5G가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드레노 530, 540의 차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전력 차이에서 나고 실제로 칩셋에서의 그 차이도 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프로세싱 능력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G6는 그 지금 삼성에 앞서가기 위해서 스냅드래곤 821을 탑재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몇 명은 속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누가 그걸 사겠냐라는 거죠. 다 중국 폰들이 최소한 G6보다 노보 스펙인데다가 네네. 가격도 상대적으로 쌀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G6는 이번에 제가 보기엔 핵심은 가격입니다.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쳐서 네. 적정한 수준의 굉장히 좋은 폰이 아주 적정한 가격에 나왔다라는 포인트로 밀어붙이면 대박이 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이번에도 프리미엄 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달 안에 다시 또 엄청나게 까일 수 있다. 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전체적으로 스펙상 최근에 중국 폰들이 전부 삼성이나 LG보다 스펙 자체는 높다. 네네. 물론 스펙이 좋은 게 좋은 폰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스펙 자체는 더 고사양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그 MWC에서는 네. 플래그십 스마트폰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전쟁의 재점화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더 나은 기술력으로 누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내냐 이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중저가 폰을 내놓던 그런 브랜드들 아니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던 뭐 노키아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다시 플래그십 모델들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노키아에서 나올 거고 블랙베리에서 나올 거고 화웨이와 오포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원래 항상 플래그십을 내놨죠. 이번에 네. 이제 P10이 나오는데 네네. 뭐 P10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줄지 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들어가는 기린이라고 하는 칩셋이 네네. 항상 스냅드래곤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화웨이도 삼성과 거의 비슷한 가격의 플래그십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4분기만 기준으로 봤을 땐 삼성 저리 가라였죠. 물론 이번 삼성이 이번에 SA 모델을 내놓으면서 다시 또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거만큼의 애플과 삼성의 영향력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제 얘기해 주셨던 뭐 블랙베리나 뭐 노키아가 나오면 잘 될까? 저는 솔직히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으로 뭔가 좋아지거나 가격이 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기존 폰 내에서의 싸움, 그렇지만 중국의 약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이번에도 있는 거죠. 다만 이번에 주목해야 될 건 저는 신제품이 아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G 기술을 과연 얼마만큼 누가 잘 구현하느냐, 어떤 얼라이언스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MWC를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5G가 잘 구현되는 상품인가 아니면 제품군인가 아니면 기술인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대생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이걸 이끌어 나가는 게 글로벌 대형사들이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죠. 네네. 여기에 이제 분산 투자할 만한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적어도 시장 수익률 이상은 비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5G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5G로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커넥티드 카를 포함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직업들로 정말 여러 번 얘기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모두 실현 가능하다. 특히 2017년도 후반에는 시험 가동은 이제 거의 다 된 거고 2018년도부터는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지역들이 생겨난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작년과의 변화. 기본적으로 앱 기반에서 AI 기반으로 변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이 아닌 AR, VR, 로봇, 드론 이런 기기들의 전반적인 그 디바이스의 변화도 좀 네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G를 기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뭘 사는 게 가장 좋으냐. 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내 시장에서 SK텔레콤, KT 만약에 국내 시장으로만 한정해 놓고 본다면 거기를 투자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SK텔레콤과 KT는 실제로 그런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네. 우리 국제 표준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좋은 투자를 하려면 아까 뭐 보다폰, AT&T 네.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통신사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상품인데요.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글로벌 통신 ETF 네네. IXP라고 하는 코드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면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더 규모가 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다국적 통신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ETF는 제가 보기엔 IXP 하나인데요. 이건 뭐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얘기한 건지 10시 구간에 얘기한 건지 좀 헷갈리는데 네. 제가 그때 통신 쪽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두 ETF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네. 근데 IXP와 IGN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별로 안 올랐지만 IGN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연간 한 4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왜 오르고 있느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 ETF, 이게 IGN이라고 하는 네네. 건데요. 이건 왜 올랐느냐. 5G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트워크를 깔아야죠. 근데 설비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시스코라든지 주니퍼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올랐지만 나중에 이게 계속 올라갈까요? 이게 꺾이면서 저는 그 IXP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IXP는 그동안 안 올랐던 이유는 뭔가요? 통신주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안 올랐냐면 뭐 배당은 많이 주지만 아이폰 같은 거 사와서 아이폰 팔 때마다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잘 나올 리가 없죠. 자기들끼리 맨날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 마케팅비는 많이 네네네. 나가고 우리나라 통신사랑 똑같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배당은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이 항상 한계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5G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5G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통신주의 성장은 제가 보기엔 2018년부터다. 네. 그러면 투자는 올해부터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지금부터 보완하가라. 안 그러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네. 이건 제가 뭐 예언가가 아닙니다만 예언가 아닌 예언가처럼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관련돼서도 제가 두 가지 ETF를 뭐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네. 2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뭐 퀄컴도 들어가 있고 NXP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ETF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라고 하는 ETF도 여러 번 언급드렸죠. 네. 실제로 이 로보틱스 ETF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사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 없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겠다? 그런데 국내 중소형주에서 답을 찾는다? 어이없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뻔하지만 이런 답이 나와 있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상품들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 세계 증시가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네네. 그때가 더 투자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요,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으셔도 국내에 있는 계좌를 갖고 HTS 상으로는 아마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사에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보시면은 실제 계좌를, 해외 계좌를 열어주시니까 이 해외 계좌를 열고 거기에다 돈을 넣고 바로 직접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ETF 상품들입니다. 마치 주식처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본 줄기라면 나도 여기에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걸음만 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결론을 한마디씩 내도록 할 텐데 먼저 김종희 위원부터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네네. 많이 하는데 이쪽 얘기할 때마다 침 튀기게 얘기하고 사라고 계속 얘기하는 진짜 튀겨요. 거의 네. 유일한 그 종목들 네. 그리고 ETF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늦지 않았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래서 방금 상기 말씀드린 네 가지 ETF를 복합적으로 사셔도 좋고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단연코 지금 네. 위치에서는 글로벌 통신사 ETF, IXP를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투자에 대한 힌트까지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딱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MWC 2017이었고요. 저희가 CES 때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또 짚어볼 것이 있으면 또 한 번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희 위원과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